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좀 전에 이제 금호석유 배당 관련된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영상이 중간에 잘리는 바람에 제가 그 영상을 지우고 새로 올리는 거고요. 당일 이제 금호석유의 그 박철환 쪽에서의 그 배당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게 되면 법원에서의 어떤 통과가 있었고 그 법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소장을 받게 되고 그 소장을 받자마자 당일 공시로 안건이 상정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관련된 공시들을 쭉 정정을 해야 되는데 소집 결의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정 전과 정정 후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보통주 이제 11,000원 그리고 현금 배당 주당 11,050원 그러니까 우선주는 11,050원 이렇게 이제 안건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그 대부분은 다 이 11,000원짜리의 그 배당 안건은 가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선택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의장에 대해서 박철환 쪽에서 사회이사가 의장이 되도록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결이 되어야만 이 의장을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까지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배당 관련된 안건이 회사에서 뭔가 좀 회방을 놓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또 수를 써가지고 뭐 판결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니까 그 주총 다 끝나고 나서 뭐 배당 안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박철환 쪽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박철환 쪽에서 참고 서류가 나왔고 이 참고 서류가 그 주총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서 정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관의 변경에서는 정관은 이제 그 사회이사를 의장으로 해야 본인들이 이제 사회이사 5명 중에서 4명을 지금 본인의 어떤 사회이사로 하고 그리고 박철환 씨는 그 사내이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전체 등기 임원 중에서 5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자사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가 아니죠.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되는데, 뭐, 의장을 그 박찬구 쪽에 있는 사람이 의장이 돼버리면,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소집을 하지 않겠죠. 박찬구는 이 자사주가 그 자기를 지지하는 또 다른 법인한테 매각이 돼서 백기사처럼 부활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그때 당시에서도 그 KCC가 그러한 자사주를 사가면서 백기사를 자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찬구가 이 금호석유 자사주를 매각을 했을 때 그걸 받아줄 만한 주체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그 자사주는 박철환 쪽에서 등기임원들이 선임이 돼야 소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주주총회 결과가 끝나더라도 자사주 소각이 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은 상장 그 박철환 쪽이 완승을 한다 하더라도 5명과 5명의 등기 임원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총 6명의 그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를 쓰고 반대를 할 거예요. 박창구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쪽도 전원 찬성을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사주 소각은 통과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과 공시가 나오면은 차익시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 만약에 특히 주가가 올랐다면. 특히 이제 여기서 정진호라고 하는 사회이사가 내년 2022년 3월 28일 만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정기주총 소집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안건 중에서 뭐 이런 거는 이분은 어차피 6년 이상 재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이사로 내년에는 사회이사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재선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박찬구는 자기 쪽 사람을 또 한 번 선임하고자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쪽 사람을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의장이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이번 정관 변경에서
박철환 쪽에서 사회이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게 앞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들이는데 편하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화학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뭐 금호석유뿐만 아니고 여러 화학주가들이 많이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이유가 뭐 한파에 대한 영향으로 공급이 이제 그 컨트롤이 돼 버리니까, 미국에서 있는 설비들이 이제 가동을 중단해 버리니까 화학 가격들이 좀 급등한 면이 없지 않고, 거기에 이제 지금부터는 또 보니까 그 미국의 화학 설비들이 가동을 다시 재가동하려고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주가들이 미리 좀 선반영해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거기에 뭐 시장도 좀 약세였고, 최근에 올랐던 거 차익 시현도 있었고, 뭐 CFD 관련된 자금들 세금 이슈 때문에 매물 압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금호석유는 배당 관련된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으로 어느 정도 탈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좀 하방을 다져줘 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다음번부터 봐야 되는 점은 국민연금 그리고 박철환 쪽에서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철환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5영업 일안에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철환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쪽 임원들이 어떻게 선임되면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국민연금에서 그 박철환 쪽의 안건들을 찬성하는데 명분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내부에서의 결정들이 다 그 최종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찬성을 해줘야 이 박철환 쪽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박철환 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 만약에 언론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호석유화학 쪽에 이제 박창구 쪽은 이 박철환이 자질이 없다는 등 뭐 그런 악성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이 박철환 쪽에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한테 뭐 스크래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주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철환 쪽에서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결권 권유를 하는 취지에서도 아주 심플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본인이 이제 임원들 선임하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사회 소집도 시도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적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주주들이 본인한테 표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카드는 하나 더 쥐고 있다가 활용하지 않겠느냐. 뭐 그게 언론 플레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을 헐뜯는 듯한 그런 언론 플레이는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결국 이제 안건 싸움인데, 지금 박창구 쪽에서 제시하는 안건 자체가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못합니다. 자사주 소각을 완벽하게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고, 사실 구조적으로 박창구 쪽은 자사주 소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보는 거는 이 의결권 참고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그 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서 권유자들 중에서 박철환 쪽이 권유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권유자의 미 특별관계자, 그러니까 박찬구 여기 패밀리 쪽이 한 14.9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철환이 이제 10%인데 숨겨져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이 박철환 쪽에 이제 붙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액 주주분들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제 거의 한 20% 이상씩 한번 급등을 맞이하시고 싶으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 되려면 여기 의결권 권유하는 방법이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로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시던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박철환 쪽에서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국민연금한테 권고를 하는지가 나오는 거고, 주가는 이제
이 배당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다져지는 것 같다. 그런데 박철환 쪽에서의 언론 플레이와 그리고 국민연금에서의 어떤 그 의결권이 어떻게 향방이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건데, 사실 이제 자사주 소박을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주가가 한 22%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25%, 뭐 잘 운 좋으면 30%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요인이 미리 이제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주주총회 결과 공시가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사회 소집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5명만 자기 편이기 때문에 6명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과는 세론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박철환 쪽에서의 승리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박철환 쪽에서 언론 플레이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뭐 굳이 회방 놓지 않는다면 그 박철환 쪽으로 뭐 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순간부터는 주가가 이미 많이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그 박창구 쪽으로 손을 들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그 게임이 싱겁게 끝나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하여간 결국 핵심은 국민연금의 방향이고, 이 소액주주가 뭉쳐져서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가 박철환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의 향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호석유의 첫 결론은 이제 배당에 대한 상정 때문에 금호석유는 바텀은 지켜지지만 결국 박철환 쪽에서 승리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철환 쪽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어떤 간접적으로 바깥에서 설득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어떻게 권고하는지가 주가의 어떤 흐름을 움직이는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